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르면 오늘 4번째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파일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묻고 이르면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야당들은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사당 합의를 깨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과 관련해 부분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 등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합의문 작성까지는 3주에서 5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1년 넘게 이어진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 양국이 부분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주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끝난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양국이 무역전쟁 종결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o the tariffs on the increase from 25% to 30%, that will be suspended. 중국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촉발된 지 15개월 만에 부분적인 합의에 이른 겁니다. 긍정적인 협상 결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월 예정된 추가 대중관세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상승폭은 1%대에 그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제한적 합의로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중요한 논쟁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는 등 외신들은 향후 난관이 적지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 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오늘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소환이 될 전망인데 이 사모펀드 관여 혐의와 노트북 행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4번째 조사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씨가 동양대 압수수색 전 빼낸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 PC에 대한 행방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노트북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는지를 가릴 핵심 증거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한테 이제 결제 서류가 안 왔고, 그러니까 뭐 그게 밑에서 만드는 것도 허락 없이 만들면 그게 뭐 위조택이지요. 검찰은 정 씨의 자산관리인이 노트북을 보관하다 지난달 6일 켄식턴 호텔에서 정 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호텔 CCTV까지 보여주며 추궁하자 정 씨는 가방은 받았지만 노트북을 받지는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씨의 신병합보 문제도 검찰에게 큰 고심입니다. 앞서 3차례 조사에서 정 씨의 건강 문제 등으로 실제 조사 시간이 길지 않아 수사 장기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 4번째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딸이 키스트에 출입할 때 전자태그를 이용했다고 말했는데 키스트 관계자는 그 당시는 그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출입 기록입니다. 단 3차례뿐입니다. 그중 한 번은 1시간 1분만 머물렀습니다. 인턴 경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정황이지만 조국 장관은 청문회 당시
하나의 출입증으로 여러 명이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딸한테 했습니다.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는 출입증을 갖다 대는 방식이 아닌 방문증을 받고 출입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때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전부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위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이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까? 출입증 없이 키스트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병건 원장은 조 장관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면서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모 기술정책연구소장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보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한겨레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고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법무장관도 당시 실제로 해당 의혹에 대한 점검을 했고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에서 법무부 해명까지 과정을 짚어드립니다. 윤중천, 윤석열 접대했다.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한겨레가 자사 주간지와 신문 머릿기사로 뽑은 제목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인 강도로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보도를 확인한 직후 0시 4분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윤모 씨와는 전혀 면식조차 없고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선 민정수석실에서도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아침 출근길에서 이를 묻는 질문에 침묵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는데 사실 무근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 장관은 오후 5시 50분쯤에야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 형식으로 검찰 측 해명을 인정했습니다. 조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소장 제출로 일단 해당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전 과정을 되짚어가며 이 해당 언론사가 제기한 의혹을 짚어봤지만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겨레는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1차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윤석열 이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맨 먼저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의 말은 이와 달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와 다이어리, 통화 내역, 명함에서 윤석열 이름 석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을 모두 검토했던 요한섭 전 수사단장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겨레는 윤 총장 접대 관련 윤 씨 진술이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여 검사장은 정식 진술 조서가 아닌 면담 보고서 형식으로 들은 얘기를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아주 애매모호한 한 줄이 있는데 한겨레는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여 검사장은 이를 윤 씨에게 물었고 윤 총장을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도 수사 과정 내내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윤 씨로부터 해당 발언을 들은 것으로 파악된 당시 진상조사단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편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에 올라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로는 조국 장관 일가 의혹으로 시작된 국정 혼란을 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국민의 절대 다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필요한 숙려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달 말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검찰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D-18일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입맛에 맞춘 일방적인 날짜 계산법이라며 조국 살리기를 위해 선진화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을 기초로 한 공수처가 설치되면 공수처는 현재 검찰 특수부가 수사 중인 조 장관 관련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공수처장 등 구성원 역시 민변과 친여권 인사들이 추천될 가능성이 큰 구조라고 야당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총장의 이 별장 접대 의혹 제기된 거 이거 자체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겨레가 보도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봐야 할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예. 일단 내용이 이제 한겨레 그 머리 기사도 그렇고 한겨레 20일에 나온 것도 보면 윤종천 씨가 윤석열 총장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했다. 이렇게 따옴표까지 해가지고 아까 화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결국 수차례 접대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어요. 네.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접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검찰에서 그런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게 문제다고 이렇게 약간 좀 내용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시점도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조국 장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정경심 씨가 아마 이제 네 번째 소환이 되는 것 같고 다음 주 되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조국 장관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그런 시점에서 검찰의 어떤 그 제동을 좀 걸거나 아니면 조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뭔가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예.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시점입니다. 예.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나왔지만 사실은 그 이미 루머로 알려진 얘기입니다. 조국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했던 얘기라고.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시점이 좀 의구심이 가고요. 의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한 팩트를 쓴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진술이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진술했다. 네. 이렇게 지금 여러 차례 거친 전문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권 핵심이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다. 이건 네.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런 의도까지 포함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기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인사검증을 마쳤던 조국 장관도 사실이 아니라고 어제 밝혔잖아요. 네. 단순히 그냥 검찰총장에 대한 흠집내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 의혹이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 그러면 예.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 검찰이 덮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못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당시 윤 총장을 임명할 때 민정수석이 이제 조국 장관이었고 네. 그래서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제 그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기 전에 법무 차원에서 이제 해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제 시중에서 알려졌던 루머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 가능했다. 이걸 이제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조국 장관이 이 시점에서 이 한겨레가 기사화한 의도가 뭐냐 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서둘러서 그냥 덮어버리려는 그런 것은 사실은 조금 어느 쪽이든 이게 만약에 더 크게 불거지면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여권에서도 지금 여권이 불편해하는 윤 총장을 좀 찍어내거나 아니면 흠집을 내려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더 논란이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여권 측, 법무부 측에서 조국 장관 측에서 네. 서둘러서 이것을 덮으려는 이걸 진화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장관 의혹 제기됐을 때는 적극 좀 해명했는데 지금은 좀 입장이 좀 애매해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어떤 좀 태도를 취할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네. 뭐 청와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얘기를 이제 선의로 해석을 하면 사실 당시 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은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가 있고 네. 청와대에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는 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제 기록이 충분히 있고 네. 다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성의를 가지고 한다면 그 기록을 확인해 보면 내용이 알 수 있는 건데 네. 그냥 모르겠다고 한 것은 아무래도 굳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뭐 적극 변호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여권 관계자들이 네. 윤석열 총장의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좀 소극적인 자세라고 봐야겠죠. 네.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곧 재소환될 예정인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 검찰의 공개 소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포토라인에서는 이재용 씨를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저거는 좀 조리돌림 한다는 느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해서 처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됐을 때 무슨 정치 깡패들 목에 이렇게 나는 깡패입니다 걸어가지고 종로통으로 행진시키고 그러고 사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극심한 형태의 조리돌림인데 저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헌법상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재판도 아니고 검찰 수사받으러 가면서 벌써부터 조리돌림식의 망신을 당하게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들으신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깡패 조리돌림 같은 것 이러면서 좀 상당히 거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공개 소환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조리돌림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 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쁜 것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색칠해 버린다 네. 이런 얘기겠죠. 이 말은 이제 원론적으로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유죄가 확정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자꾸 네.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저 사람은 범법자야 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 소환은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도준 측에도 공개 소환은 그야말로 차관급 이상 공직자라든지 예. 아니면 국민의 관심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게 돼 있지 원칙적으로 비공개 소환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말은 전적으로 원론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데 네. 또 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지금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수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특히 영장 심사를 가는데 수갑까지 채우고 갔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때 만약 저런 얘기가 나왔다면 정말 진정성 있는 말로서 네. 원론적으로 옳은 말이고 현실적으로도 옳은 말이다. 다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런 분이 다 섰을 때 그런 얘기 했다면 네. 정말 설득력이 있고 진정성이 느껴지겠지만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안 선다. 공개 소환 안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저런 얘기 나온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4번째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근데 그 이제 표창장 위조 의혹 증거가 담긴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 노트북의 행방이 아직 검찰이 이제 갖지는 못한 거잖아요. 네. 좀 행방에 대해서 좀 묻고 좀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정경심 교수가 일단 그 노트북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CCTV에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만약에 이제 어떤 다른 데다가 숨겨놓았다거나 없애버렸다거나 네. 하게 되면 이제 증거 인멸 이런 혐의를 받을 수는 있는데 자신에 대한 증거, 자신의 불리한 증거를 감추거나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것은 별도의 범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리한 증거를 자신이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검찰이 그것을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찾아내지 못하는 이상은 정경심 교수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제출할 의무는 없는 거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검찰이 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조국 동생의 그 영장 기각은 또 지금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에요. 이번에는 좀 받아들여질까요? 알 수 없죠, 그것은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속을 너무 이제 구속에 무게를 둘 필요 없습니다. 예. 구속사가 원칙은 아니고 불구속사가 원칙이고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라는 것도 아니고 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만약 재청구한다면 지난번에 영장 기각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증거가 수집됐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건강 문제를 고려했다 이런 것들인데 네. 그에 대해서 뭔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반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더 제시해야 되겠죠. 네.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든가 또 건강 상태가 현재 구속 상태를 구속을 하지 말아야 될 정도로 나쁜 건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반증을 제시해야 될 테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판사가 또 판단하거든요. 지난번에 판사는 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조금 그 사태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보통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공급량이 줄어서 도매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의 경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가는 킬로그램당 3,418원으로 6,201원을 기록했던 지난달 18일보다 44.9% 하락했습니다. 공급 과잉 때문에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돈 농가들이 방역 당국의 이동 금지나 살처분 명령 등을 피해 선출하하거나 출하가 늦춰졌던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소비가 줄어든 것도 가격 하락의 요인입니다. 하지만 소매 가격은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소매가는 지난달 18일 킬로그램당 24,442원에서 지난 10일 24,049원으로 1.9%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도매상들이 미리 사놓은 돼지고기 물량을 풀지 않으면서 도매시장 가격이 소매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양돈 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일제히 돼지고기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소비 촉진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DNA 검사를 통해 하나씩 이춘재 범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3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이제 8차 사건 증거물을 감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춘재의 DNA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지난 1987년 4월 당시 신혼이던 25살 권모 씨가 이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른바 세 번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습니다. 국과수 확인 결과 이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총 5건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8차 사건의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차 사건은 지난 1989년 윤모 씨가 진범으로 잡힌 뒤 20년 동안 복역했는데 지금은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 중인 사건입니다. 윤 씨는 재심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관은 윤 씨가 잡힌 지 4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며 고문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도 윤 씨가 현장 검증에서 자연스럽게 범행을 재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8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나온다면 재심을 결정하는 데 큰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윤 씨를 처음 만나 재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독성 물질인 포르말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학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누출돼 교사와 학생 8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유성현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4층 과학실에서 포르말린이 누출됐습니다. 교사가 과학실을 정리하던 도중 포르말린이 담긴 유리병을 옮기다 밑부분이 깨졌습니다. 비닐 테이프로 포장하려고 그러다가 태어난 거 확인해서 선생님은 바로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조치하고 포르말린이 퍼지자 교사와 학생 등 850여 명은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8명이 기침과 두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냄새요? 저희 반까지 올 정도니까 많이 컸죠?
지난 9월에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에서도 포르말린이 누출돼 교사와 학생 6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포르말린은 소독제와 살균제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학교는 해부용 개구리 보존 등을 위해 포르말린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동물보호법을 이유로 해부 실험은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포르말린 용액을 수거해 모두 폐기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토요일 아침 TV조선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